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위동윤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비디오 이해와 편집을 위한 AI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비전 팀 리더를 맡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일한 지는 한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8, 9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 관련된 일을 해왔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좀 비디오 쪽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비디오를 선택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도 이제 저는 이제 좀 비디오에 관심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실제 최근 들어서 보면 더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이게 2024년 2월 자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네이버랑 유튜브랑 거의 이제 그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더 이제 검색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런 비디오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계속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디오 안에서도 슈퍼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제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뭐 마이박스, 클릭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까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아마 네이버 클립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딱 쇼폼 전문으로 나오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박스도 이제 뭐 구글 포토스나 뭐 이제 드라이브 같은 거죠. 거기 안에서 이제 쇼폼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도 이제 쇼핑 라이브 자체가 이제 홈쇼핑 같은 거다 보니까 1시간, 뭐 2시간 되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뭐 짧은 이제 쇼폼 형태로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도 쇼폼 서비스를 강화함에 있어서 이제 AI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편집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뭐이 정도로 이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제 저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비디오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편집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라는 부분을 있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여기 그 좀 전공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전공은 그 반은 실감미디어공학과고 반은 인공지능융합과. 그리고 석사, 박사 학생들이에요. 네. 근데 약간의 그 인문 사회 계열 쪽에 뭐 그런 쪽에 학생들도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손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요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이제 AI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AI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에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모델 하나 가지고 이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모델을 둘러싼 이제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다 보니까 이제 AI 모델을 이제 둘러싼 다른 이제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셋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추론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어떤 테스트 타임 시에 어댑테이션 어떻게 할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AI 쪽을 한 지가 한 뭐 10여 년 좀 지나 10여 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모델 자체에 대한 이제 발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모델 자체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시스템 자체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퍼셉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특정 정보를 뭐 콘텐츠에서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었고 이렇게 인물의 포즈라든가 뭐 어떤 행동, 음성 이런 이제 싱글 모달리티 단위로 많이 인식을 한 시스템들을 주로 만들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 4년 전부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지 통합을 해서 어떻게 재생성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아마 뭐 클로드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자동화할지 기존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이런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퍼셉션 쪽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초창기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뭐 크게 봤을 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많이 채워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혹시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찍힌 영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안무 영상이었거든요. 이제 네 명이 같이 춤추고 있는 그거를 한 명씩 다 따라가서 찍힌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했었었고 이게 이제 오토캠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V 라이브라는 이제 네이버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뭐 7, 8년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은 이제 멤버별로 이제 영상이 나오죠. 그럼 이제 영상 하나가 멤버별로 나오니까 이제 4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4개 영상별로 또 이제 팬들이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조회수를 늘리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좀 접근했던 방식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제 보시면은 여기 사람별로 이제 색깔이 있죠. 이제 색깔이 아이디를 뜻하는 거고 그 아이디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직캠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까도 보시면은 이제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요 하얀색 5번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분홍색으로 막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요 사람들을 추적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포즈 트래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2D 화면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그 포즈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계속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동일인을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매칭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아이디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선이 이제 자주 겹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D 이미지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이제 포즈의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동일인을 이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선이 많이 겹치는 안무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많이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뭔가 지킴 영상이 잘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접근했던 방식은 이제 여기에다가 VID라는 이제 모델을 추가를 한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칭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위치 기반으로 이제 위치 정보만 이제 사용을 하고 위치랑 포즈 정보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VID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어피어런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어떤 외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이제 요 VID 모델의 출력에 이제 담겨 있다 보니까 요 출력을 가지고 매칭 알고리즘에 이제 더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ECCB나 아이파스이라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혹시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트랜스포머 기반이 이제 어텐션이잖아요. 이제 그 어텐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를 처음 이제 리아이디에 적용을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이제 네, 2020년 그쯤에는 이제 간 가지고 이제 많이 생성을 했었는데, 간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포즈 정보랑 이게 실제 외양, 어피어런스 정보를 어떻게 분리를 할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런 이제 연구 개발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실제 연구를 진행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봤는데 잘 되는 것도 있었는데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리 이제 리아이디 성능이 요 피처 성능이 좋다라고 해도 이 정도로 이제 비슷한 아이돌들은 거의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어찌됐건 이제 저희가 학습하는 이제 데이터셋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요런 이제 비슷한 아이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접근했던 방식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모델을 좀 보완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아까 보셨던 이제 포즈 트래킹의 결과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디가 바뀌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죠. 바뀌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좀 상기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잘 아이디가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좀 겹치지 않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는 아이디가 잘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가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 이제 데이터 샘플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아이디 자체를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잘못되어 있는 이제 부분들을 다 이제 다시 리파인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요 분홍색 사람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분홍색 사람이 계속 바뀌는 아이디가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동선이 겹치고 해도 잘 유지가 되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 여기 이 샘플의 아이돌은 누구예요? 이게 그 있지, 있지예요? 네, 있지라는 이제 것들이고, 네, 꽤 초창기일 겁니다. 하고 있고, 이제 뭐 최근에 뭐 KBS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제가 다른 데 가보면은 이제 막 요런 기술들을 막 써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티고 뭐 이런 거. 버티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요게 거의 2018년, 19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여기 왼쪽 화면 이제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브이라이브라는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좀 막을 내리게는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팬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아이돌들이. 근데 이제 그 팬들은 돈을 내고 이제 와서 이제 치킨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이라도 인건비를 아껴보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오히려 돈을 내고 와서 이제 찍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좀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운영은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술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효과는 많이 봤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창기에 좀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키워드 하이라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는 보면은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이제 실제 이제 홈쇼핑 그런 이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디오를 이제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제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구간을 이제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중간에 보이시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좀 하이라이트처럼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지금도 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컴퓨터 비전 안에서는 이제 뭐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태스크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프레임들이 쫙 있을 때 그 프레임들을 어, 그 비디오 모델에 넣어서 피처를 쭉 뽑고 이제 피처별로 이제 분집화를 하고 이제 그 어떤 액션이었는지까지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 이제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액티비티넷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뭐 1fps 이제 1초당 한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어떤 구간을 찾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액션을 이제 분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 디컴포즈드 TAL이라고 이제 표현이 이제 이름 명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연구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태스크를 할 때 좀 그리고 이제 비디오 특히 이제 비디오 쪽 모델을 할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혹시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 모델을 학습을 할 때 AI 모델이 이제 좀 저주파 신호에 좀 더 피팅이 빨리 되는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에서 저주파라고 하면은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에 좀 피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원하고자 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배경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모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모션 정보랑 이제 배경 정보를 어떻게 나눠서 추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다뤘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걸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옵티컬 플로우는 그냥 이제 두 프레임 사이에 변화한 이제 그 픽셀 와이즈로 이제 변화한 것들을 이제 메저링을 한 그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요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인 거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비디오 안에서의 모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이제 옵티컬 플로우로부터 이제 모델이 디스틸레이션을 하되 근데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요 모션 브랜치랑 이제 어피어런스 브랜치를 나눠서 이제 좀그 피처 상에서 이제 정보를 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진행을 했던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TAL 연구도 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서비스도 막 적용을 해보고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일단은 깔끔하게 분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레임 샘플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전체 구간에서 이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이제 깔끔하게 분할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샘플링 자체가 이제 균일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그냥 검은 화면으로 이제 정지 화면도 동일한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이제 꼽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가 적은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샘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변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샘플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컷이 변하는 이제 샷이 변하는 지점들을 딱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왼쪽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두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제 약간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자체가 딱 변화하는 지점들을 이제 포착하는 부분이 이제 샷 바운더리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봤었고, 샷 바운더리를 이제 실제 디텍션해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샷으로 저희가 이제 샷 구간으로 비슷한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서만 이제 샘플링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었고, 요거 자체도 저희가 사실 회사에서 어떤 뭐 AI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좀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빙 원가라는 부분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빙 원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RGB 히스토그램이 이제 각각 프레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는 엄청 이제 컴퓨팅이 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런 샷 바운더리도 이제 검출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왼쪽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제 비디오 전체에 대해서 샘플링을 균일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요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로 뭐 한 뭐 100배 100번 이제 비디오 모델을 추론을 했어야 했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샷 안에서 이 유니폼 샘플링을 할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샷 바운더리를 먼저 찾고 그 샷 안에서만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절반 정도로 이제 추론 횟수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그 샷이 변하는 지점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제 비디오 모델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프레임들이 많이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 모델에서도 좀 추론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샵 바운더리 디텍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놓게 되면은 더 좀 컨시스턴트한 이제 일관성이 있는 이제 인풋이 더 들어가게 돼서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은 더 부가적으로 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샷들을 또 주제별로 또 모으면은 이제 하나의 또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어떤 영상을 볼 때도 보면은 이제 컷이 계속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컷 안에서도 어떤 주제로 이제 딱 묶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구조화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씬 원, 첫 번째 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샷이 뭐 한 세 가지 샷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것들을 이제 하나의 씬으로 저희가 이제 구조화를 해서 좀 이제 효과적인 이제 분석을 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요게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바둑판처럼 보이는 게 실제 하나하나가 이제 각 샷을 의미를 합니다. 각 샷에서의 이제 피처들이 뽑히면은 그 피처들 간의 유사도를 이제 쭉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샷들끼리 좀 유사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희가 요거를 하나의 그룹핑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장면, 씬으로 이제 저희가 분집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 전체가 어느 정도 뭐 1시간짜리 영상도 뭐 한 18개의 장면으로 이제 좀 분집화를 한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초창기에 했던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제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명명하기로는 이제 멀티모달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긴 했는데 뭐 클립 모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클립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미지랑 비전 정보랑 이제 텍스트 정보를 얼라인 시켜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두 개 정보를 이제 결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좀 기존의 이제 퍼셉션, 이제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놀고 있던 이제 정보들을 하나로 이제 같이 결합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미디어 AI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제 B2B 솔루션을 지금 내서 지금 MBC나 뭐 KBS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설정값을 넣고 하면은 영상을 쭉 분석을 해주고, 거기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 뭐 어떤 객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전체 영상에 대해서 쭉 다 해주고, 그거를 이제 구간별로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인물 추적이나 이제 영상을 구조화하고 뭐 키워드를 태깅하고 이런 기술들을 이제 통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보셨던 그 오토캠이라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 하이라이트라는 이제 서비스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인텔리전스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인식된 각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면 탐색이랑 이제 비디오 편집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동작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키워드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영상을 구조화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 영상을 구조화한 사례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장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 이제 박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 씬이라 그 하나의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GB가 딱 변화하는 그런 지점들.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 이제 세 개 샷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일단은 분석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동일한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각의 이제 분석이 되던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이제 통합 분석, 통합 세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샷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뭐 샷이 모여 있는 이제 저희가 씬이라고 불리는 이제 구간인데, 그 샷과 씬별로 이렇게 이제 인물 인식, 음성 인식, 키워드 분석을 한 동일한 이제 구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일 구간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동일한 이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해당 구간을 찾아가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뭐 인물 쪽은 좀 말씀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인물 쪽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 인물에 대한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물에 대한 이제 DB를 구성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적으로 이제 인물 뭐 2, 인물 3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등장한 극 중에 등장한 이제 인물 이름으로 이제 넣는 것들이 더 좋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인물 추천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클립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클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라는 이제 기존의 키워드에 없는 그런 자연어를 입력을 해도 바로바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것들을 바로 그 구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스텀한 이제 자연어 검색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에 좀 춤추다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바로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검색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것도 좀 한계는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지금은 이제 뭐 교복이라고 치고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원하는 거는 어떤 문장으로 뭐 이제 누구누구가 어디서 뭘 했던 이제 그 구간을 찾아줘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이 잘 나오는 것을 좀 바라는데 이렇게 이제 개별 검색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복합 검색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물, 음성, 그다음에 뭐 키워드 이런 정보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VLM을 통해서 이제 한 장면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센텐스와 같이 요약을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인베딩에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운 의미 기반의 이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좀 데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비디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도 같이 다룰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마이박스 서비스에도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마이박스에서는 이제 이미지와 비디오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전체 보셨던 한 200개 정도 되는 이제 이미지랑 이제 비디오들이 있는데 요거 전체 앨범에 대한 이제 요약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찾아줘라고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전체 한 200개 정도 되는 갤러리에서 바로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찾아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수증 같은 것도 잘 뽑아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VLM 같은 모델들을 좀 돌릴 때 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서빙 자체가 이제 단가가 많이 좀 비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에 대한 이제 토큰도 같이 넣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시간축으로 또 있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토큰의 이제 제곱에 비례하게 이제 컴퓨팅이 소요가 되다 보니 이제 요 토큰 수를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STTM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문도 이제 저희가 올해 좀 발표를 했던 논문인데 요것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제 토큰 수를 줄이자라고 이제 인풋 토큰을 줄이는 것에 이제 목표를 달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HW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하이라키컬하게 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이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샷을 뭉쳐서 뭐 씬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비슷한 것들은 이제 뭉쳐야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정보의 리던던시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스페이셜하게 먼저 머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시간축으로 한 번 더 머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 50% 정도 이제 그 인풋 토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좀 요새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이제 주요 매출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 매출이고 네이버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광고를 더 클릭하게 만들까 그리고 이제 더 보게 할까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에 좀 더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미지로 되어 있던 이제 광고들을 하나하나 이제 비디오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도 원래는 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제 것들이 이미지 광고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로 움직이게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실제 광고처럼 보이기는 하죠.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네이버 앱에서 조금씩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뭐 올해 아마 이제 정식 서비스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의 목적에 맞는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 이쪽으로 이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I2V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제 I2V 모델은 이제 요새는 이제 디퓨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디퓨전 기술 기반으로 이제 I2V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 I2V 모델이라 하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인풋 이미지와 이런 이제 모션 프롬프트가 이제 텍스트가 은은하게 반짝하는 이제 이런 모션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비디오의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생성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년에 작년 이제 단 행사에서 실제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기획자분이 이제 발표하신 부분인데 좀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이미지 소재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하는 이제 모션 적용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 했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글자가 뭉개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성분 자체가 이렇게 막 저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요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냥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약간 그런 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불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이슈 중에 하나였고 뭐 일단 뭐 여기서는 이제 기획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어떤 모션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했었고 이제 제품 자체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모션을 좀 더 적용을 하는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배경에 이제 모션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이제 카테고리들을 좀 많이 나누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가진 이제 비디오들을 저희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데이터셋 자체를 많이 수집하고 합성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이제 학습을 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좀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인물이죠. 이제 사람이 갑자기 좀 변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광고 쪽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연예인이 조금만 변해도 이제 이게 바로바로 이제 티가 나더라고요. 조금만 변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실제 기존에 이제 모바일 광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해서
노출수라든가 뭐 고객 유익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나 이제 그런 텍스트가 변화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델 자체의 성능을 이제 높이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 프롬프트의 품질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이제 단순한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초반에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VLM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이제 캡션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더 좀 선명하게 좀 잘 되는 이제 컨트롤이 잘 되는 효과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이제 그 VLM 서빙 관련해서 좀 코스트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디퓨전 모델은 그게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뭐 포워드 패스, 이제 리버스 패스 이렇게 있는데 포워드 패스에서는 이제 원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의 가우시안 노이즈 형태로 이제 주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요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원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리버스 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디노이징 패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요 디노이징 패스를 할 때 이제 스텝 수가 지금 뭐 가령 뭐 한 30스텝, 뭐 50스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이제 뭐 디퓨전들이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아마 이제 최종 적어도 10B 이상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10B 이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큰 GPU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요 생성을 할 때마다 단가가 이제 엄청 비싸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요 생성 단가를 어떻게 줄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큰 이슈였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30스텝, 50스텝 되는 이제 스텝 수를 어, 4개, 4스텝 뭐 아니면 스텝 한 번으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이제 CBPR에서 이제 오라를 받았던 이제 그런 논문인데 이제 CQC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공적으로 각각의 스텝마다 이제 원하는 이제 각각의 스텝마다 캐싱을 해야 되는 이제 정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가령 이제 첫 스텝에서는 좀 저주파 이제 배경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형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갈수록 더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많이 그 모델들이 생성을 하다 보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캐싱을 다르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나왔던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월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소개해드렸던 이제 미디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이제 비디오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색인을 해주고 좀 검색이 편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실제 뭐 비디오 Q&A라든가 하이라이트를 뽑는다든가 뭐 세그먼트 이제 구간을 바로 찾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디오 전체에 대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태스크들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이제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데모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체 뭐 한 36분 되는 이제 영상인데 이제 아까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 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씬이 되겠고 요 씬 위에서 보시면은 어, 전체 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머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씬을 또 모은 이제 챕터라고 하는 이제 또 부분도 있고 요 챕터별로 다 어떤 내용들인지를 또 한 번 더 요약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등장하는 이제 엔티티들 간의 이제 관계라든가 그 엔티티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 이제 좀 분석이 2차 분석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다시 이제 파생하는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를 뽑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감정이 뭐 고조되는 부분을 찾아달라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을 찾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안에서 이제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Q&A를 할 수 있게 하고 뭐 가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기 영상 안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되고 있고 다음에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그 비디오 생성하는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일단 첫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하는 프레임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냥 제품 이미지만 하나 넣었을 때 전체 광고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가 준 게 이제 요 이미지 하나 준 겁니다. 이미지 하나를 주면은 스토리보드를 쫙 만들고 실제 이제 샷별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광고 한 편이 바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런 제품 위에 있는 이제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매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계속 이제 유지가 잘 되죠. 아이덴티티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결론으로 왔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 있어서 그 AI 모델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이제 여기 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셨던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모델 각각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잘 묶고 그 위에서 에이전트가 다시 이제 또 툴로서 묶은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은